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질문요정 전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송PD의 고민상담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네. 댓글에 질문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답변을 해드리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이분한테만 답을 달 게 아니라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어차피 고민 똑같은데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송PD의 고민상담소라는 이제 베타 테스트 코너고요. 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가져가는 코너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실제로 저희 영상으로 담겨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이렇게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에 등장을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질문 요정으로서 이제 대변을 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제 책임이 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영상 좀 재밌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가끔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조회수 안 나오면 이 코너도 사라지는 그럼요. 건데. 저도 함께 사라질 그럼 수 질문 있습니다, 요정도 같이 여러분. 사라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모든 건 다 런업이한테 달려있다. 예, 런업인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브랜드에서 이제 라인업에 따라서 신발이 나오는데 아디다스라고 한다면 뭐 첫 번째 입문할 때 보스턴을 신고 그리고 뭐 다른 훈련을 할 때 타쿠미센을 신고 그리고 대회 때는 프로를 신고 이제 뭐 이렇게 라인업에 따라서 신발을 신는 게 과연 실제로도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브랜드의 신발을 찾아가지고 신는 게 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러닝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막 브랜드별로 용도와 목적에 따라 쏟아져 나오는데 내 발에 맞는 신발. 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다양한 브랜드는 서로 다른 라스트, 그러니까 베이스가 모양이 다 다르죠. 네. 그죠?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는 핏의 신발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만드는 경량과 스피드가 결합되어 있는 라인업이 이제 아디제로 라인업인데 아디제로 SL2라는 모델이 있어요. 네. 그죠? 얘는 조깅용이에요. 네네. 그리고 보스턴 1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이제 트레이닝용이죠. 네. 그래서 훈련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타쿠미 센테는 엄청난 경량이고 네. 5kg나 10kg의 레이싱 당일날 신는 신발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 같은 이제 풀코스나 하프 이상의 장거리에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신발 라인업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벌써 한 4개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이 4개의 신발을 신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4개의 신발은 핏이 거의 유사해요.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을 신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핏이 맞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신발을 다양하게 확장을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건 처음 나한테 가장 핏이 맞았던 브랜드에서 나온 그쵸. 이제 다른 신발들을 먼저 맞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일단 먼저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브랜드 모델을 찾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브랜드의 그 모델에서의 라인 확장을 하는 게 내 핏에 맞는 신발을 찾으려고 막 여러 브랜드 여러 모델을 막 신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고를 덜 수 있고 네. 효율적이고 네. 퍼포먼스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오, 네네. 이제 한 러너비님께서 정적 회복과 동적 회복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질문 주신 러너비님은 정적 회복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2회에서 3일 정도 러닝을 하는 거, 그리고 동적 회복은 매일매일 짧은 거리를 러닝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송PD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제 생각인데 일단 모두 다에게 적용되는 일반화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러너의 수준, 러너의 레벨에 따라 정적 회복과 동적 회복을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닝 초보자분들은 정적 회복을 추천드려요. 중급자 이상 분들은 동적 회복, 그러니까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도 하루는 좀 더 인텐시브하게 강한 훈련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리커버리를 하면서 좀 쉬면서 달리고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동적 회복을 해도 괜찮다.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저는 부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적 회복과 동적 회복 모두 다 부상이 없는 상태로 훈련 효과와 퍼포먼스를 내는 거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부상을 줄일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저희가 딱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 질문 네.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 런닝이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뭐 정답은 런닝이. 없겠지만 런닝의 정의. 네, 그러니까 송 그죠? PD님이 생각하는 네. 런닝이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굉장히 그거 중요한 궁금해요. 질문입니다. 네, 네.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어느 정도 거리를 달리는 게 나한테 맞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런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 PD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전 너무 잘 알죠. 한 5분 30초 페이스로 네. 한 7km 정도 뛰면 완전 조깅이에요. 호흡이 하나도 안 흐트러지면서 뛸 수 있어요. 네네네. 한 20km까지 뛸 수 있습니다. 심박이 존2라고 얘기하는 한 저는 120에서 140 정도 되는 심박을 유지하면서 네. 계속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가 올라가고 거리가 좀 늘어나거나 하면 막 심박이 치솟아요. 네네. 그 페이스는 저는 4분 30초 들어가면 이제 막 심박이 올라갑니다. 내가 러닝을 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분들은 고수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나한테 맞지 않은 페이스로 뛰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전 러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달릴 때 엄청 숨이 차게 빠르게 달리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몸에 아무런 부하가 안 갈 정도로 천천히 뛰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 둘 다 마찬가지로 러닝이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숨이 차게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매일 그렇게 달렸다고 쳐봐요. 부하가 누적되는데 내일 또 달려요. 그리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또 달려요. 결국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러닝 초보자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맞는 페이스를 아는 그 어느 시점, 그게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거를 아는 그 기간 동안은 하루 뛰고 하루 쉬고 네. 일단 부상을 방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중급자는 또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중급자는 그러면 반대로 페이스를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네네. 그죠. 내가 어떻게 페이스를 해야 이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를 뭐 4분대까지 올려가지고 한 2km만 뛰면은 부하가 쫙 올라오면서 훈련 효과가 높아진다를 네네. 아는 중급자라고 하면 굳이 하루 뛰고 이틀 쉬고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중급자분들은 보통 목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거리를 내가 이번에 10km까지 뛰었어. 그럼 내가 6개월 후에는 하프에 도전하겠어.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프 코스에 도전하는 이런 거리를 늘리는 도전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10km가 뭐 50분이었는데 45분 언더로 나는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속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네네. 뭔가 목표 지향적이죠. 네네. 이런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퍼포먼스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페이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강약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이겠네요. 그 강약 조절이 결국 네. 부상의 방지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중급자분들은 내가 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뛰면 어딘가가 아파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부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중급자 이상은 뭐 매일 달리기를 해도 좋다. 이렇게 약간 레벨에 따라서 훈련법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헬스를 좀 하시는 분 같고 한 3주 정도 된 런닝이라고 하세요. 이제 막 시작했군요. 네, 이제 시작하신 지 진짜 얼마 안 되셨고 네. 한 3km에서 5km 정도를 뛰시는데 페이스를 450에서 550 정도로 뛰고 계시대요. 앞으로 이렇게 거리를 늘려가는 훈련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페이스를 좀 더 당겨가지고 좀 빨리 뛰는 훈련을 하는 게 맞을지 본인한테 뭐가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일단 정답. 송 PD의 제안. 선거리 후 스피드입니다. 일단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코칭을 많이 받았잖아요. 한 6년 동안 지금 거의 개인 코칭을 받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제가 들은 게 많아요. 이 거리가 뭘 의미하냐면 자동차의 연료통이 거리라는 거예요. 연료통의 크기. 네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차도 연료통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짧게 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푹. 네네. 네, 연료가 다 소모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바로 페이스 떨어지면서 달리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 주시는 분은 3에서 5km 정도를 뛰잖아요. 네. 거리가 너무 짧은 거죠. 페이스는 4분 50에서 5분 50초 정도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지금 신체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뭔가 레슨이 없으니까 그냥 한 3에서 5km 정도를 매일 뛰면 나의 스피드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절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 몸은 우리가 달린 거리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3km를 뛰고 5km를 뛰고 7km를 뛰고 10km를 뛰면 우리 몸이 한번 이제 10km를 뛰었잖아요. 그러면 그 10km의 거리감을 몸이 다 기억해요. 네. 중간에 걸어도 기억해요. 그렇게 한번 뛰어본 기억이 있어야지만 거리를 더 늘려나갈 수 맞아요. 있고 자신감도 붙고. 그 기억, 네. 그 기억이 연료통의 크기가 커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거리 훈련을 할 때 페이스는 굉장히 대회 페이스가 아니에요. 네. 훨씬 더 느린 페이스로 거리를 계속 입력시키는 겁니다. 몸에다가. 우리 몸이 그 거리에 익숙해지도록. 지금 3에서 5km에서 한 7km, 8km, 10km. 그 다음에 10km 대회를 나가려면 한 12km, 15km까지도 뛰고 가셔야 되거든요. 네네. 연료통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러닝화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해서 사람들이 사이즈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혼란을 많이 겪어요. 저도 그랬었고. 사이즈 질문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이제 송 PD님만의 이 러닝화 사이즈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건 좋을 제가 것 같아요. 댓글에도 되게 여러 번 남겨드리긴 했는데 이번 기회에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일단 저는 제 발의 사이즈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발의 크기를. 그리고 제 발의 크기보다 한 7에서 10mm 정도 큰 러닝화를 신어요. 그게 저에겐 260mm거든요. 네네. 사이즈가. 신발을 딱 신고 딱 서야 돼요. 왜냐면 내가 체중이 온전히 실렸을 때 그때 아치도 이렇게 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서서 뒤꿈치를 이 힐 카운터, 힐컵 쪽으로 최대한 밀착해서 이렇게 딱 붙여서 서보세요. 네. 제일 긴 발가락이 신발의 끝에 닿는지를 확인해요. 그 네네네. 공간의 여유가 7mm에서 10mm가 되는지를 봅니다. 눌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 하나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눌러보죠.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네. 공간이 있는 것. 네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발가락 끝이 신발 끝에 닿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두라든지 뭐 단화라든지 이런 거 신을 때 235를 신어서 240이면은 뭐 반업을 한 사이즈잖아요. 그 정도만 신어도 뭐 러닝화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한테는 이제 10mm 더 큰 245가 맞습니다. 맞는 사이즈였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러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리게 되면은 전방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아치가 쭉 펴지면서 전체적으로 발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네네. 달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가락이 토박스 끝에 계속 닿겠죠? 네네. 계속 닿으면 그게 10km 누적되고 하프가 누적되고 풀코스가 누적되면 발가락 끝이 멍이 든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저는 발볼을 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발은 발볼이 쪼이고 어떤 신발은 발볼이 되게 편해요. 아, 네. 그래서 길이를 맞췄는데 발볼이 쪼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반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저는 선택을 안 해요. 길이를 맞췄는데 발볼이 너무 쪼여요. 그러면은 여러분 5mm를 크게 만약 반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발볼은 맞을 수 있는데 네. 길이가 커지잖아요. 더 길어지죠. 길이가 내가 맞춰놨는데 난 네네. 이미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네네. 신발 안에서 발이 엄청 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발등의 높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발등의 높이가 다 달라요. 네네. 이 신발끈 묶는 슈레이스 끊는 문 있죠. 그 아랫부분이 발등을 꽉 누르는 신발들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애매하죠, 네. 애매하지만 그 달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서 막 멍들기도 해요. 발등에 먹는 거 못 보셨죠? 네네. 그런 신발 신고 뛰면은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요소, 발의 길이를 맞추고 발볼의 너비를 맞춘 다음에 발등의 높이까지 확인하고 네. 이 3차원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에게 딱 맞는 핏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사고요. 네. 지금 설명드린 이 요소들,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정 사이즈라고 부르죠. 저는 제 정 사이즈를 알아요. 네. 런닝이 분들 잘 모른다고 그랬죠. 페이스 잘 모른다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를 제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 전문 편집샵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다 본인의 정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내 정 사이즈로 신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발의 길이, 발볼의 너비, 그 다음에 발등의 높이,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브랜드의 그 모델은 신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신어봐야 된다. 어느 브랜드의 어느 모델이 내 발에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막 저한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네네. 어느 사이즈가 맞을까요? 반업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그 브랜드의 그 신발을 신어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브랜드의 신발을 신기를 저는 이제 권해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브랜드의 신발을 신어본다?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브랜드의 모델이 뭔지를 되도록이면 알고 러닝을 하시는 게 그게 부상을 방지하는데 그다음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고민 상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댓글로 남겨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사실 뭐 공통적으로 모두가 알만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저희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D님께 제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댓글을 조금 남겨주신다고 하시면은 2회까지는 한번 촬영을 해봐 주시면 안 될까? 송 PD의 고민 상담소. 네, 네. 2회까지. 왜냐면 되게 물어보고 싶으신 거 많으실 거거든요.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민 사연. 네. 이렇게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되게 답을 알고 싶은데 주변에서 뭐 잘 물어보지 못할 수 있는 것들도 괜찮고 그죠? 러닝에 네. 관한 거라면 모든 것이라고. 이거 뭔가 네. 라디오 사연 받는 느낌인데요? 네네 맞아요. 그런 그죠? 컨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라디오 사연 받는 느낌으로 갑시다. 제가 사연에 선택되신 분들한테는 또 선물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러닝과 관련된 어떤 고민, 네. 또 러닝과 관련된 개인의 사연 네.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네. 또 제 의견도 좀 드리는 그런 이제 송 PD의 고민 상담소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PD의 고민 상담소 2회를 기대하며 네. 항상 똑같이 네. 둘, 셋, Run on your life.